농심 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궁극의 레시피는 없나요? 저희 팀에서는 옛날부터 해장으로 먹을 때 끓여 먹습니다. 짧게 끓여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 이거는 진짜 몰랐던 얘기다. 일단 이렇게 제작진분들께서 3가지 스프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세 개를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같은 종류의 라면인 것 같고요. 그 향이 다 느껴져요. 정답은 다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이거 거야? 틀리면 이건 회사의 망신이자. 안녕하세요. 각 업계에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회비의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도 3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마케팅 전문가 장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심에서 스프 개발 20년째 맡고 있는 마유현입니다. 농심에서 면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3분 모시고 생각만 해도 배고파지는 주제, 바로 라면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만 알고 있었던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물 올려놓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라면 개발자시잖아요. 신제품 반응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제품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면팀과 스프팀 나눠서 서로를 탓하기도 하나요? 면 탓이야, 스프 탓이야. 야, 이거 봐봐, 너무 짜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안 싸우나요? 솔직하게 마케터 탓을 더 한 것 같은데 마케터 탓이 마음이 아프다. 마케팅 탓. 이렇게 잘 만드는 제품을 왜 기획을 이렇게 하는 오히려 거야? 한 마음이 되어서 그쵸.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지. 마케팅은 늘 죄인이니까 이해하죠. 농담이고요. 사실 싸운다 다투기다보다는 서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면이 굵기에 따라서 국물 맛이 텁텁해지거나 깔끔해지거나 매운맛도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뭐 얇은 면, 쫄깃한 면 만들고 싶은데 국물의 컨셉은 깔끔해야 돼. 그럼 이게 또 서로 상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 또 의견들 조율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죠. 저희도 항상 이 돈 때문에 티격태격해요. 제품의 뭐 재료비 목표가 몇 프로다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면하고 스프랑 합쳐서 얼마가 있어요, 기준이. 근데 이제 서로 네가 1원 더 갖고 가네, 우리가 2원 더 갖고 가네, 저희 그거 가지고 약간 신경전이 좀 있어요. 5원만 더 주면 저 스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5원이면 완전히 바뀌죠. 야, 이거는 진짜 몰랐던 얘기다. 이런 전쟁이구나. 아, 그래서 약간 숯하면의 건더기가 부실한 게 그리고 면에서 너무 많이 갖고 간 거예요. 면에서 너무 많이 갖고 간 거예요? 저희도 쓰고 싶은데. 근데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규모의 경제니까 이론이라고 하지만 이게 수백만 개면 단위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1원, 2원이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도 사실 모르실 거예요. 우리 때야 1원짜리 동전, 5원짜리 동전이 있었는데 1, 2원에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원료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소금 같은 경우에는 300원이 안 해요, 키로당. 그건 굉장히 싸죠. 근데 저희가 소고기 육수 그런 원료들은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다 넘어요. 싼 원료들도 있지만 소고기 원료나 야채 원료 이런 것들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엑기스 원료들이 한 1g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와, 1g이면 볼펜 심 꼭 찍은 것도 안 되는데. 근데 저희는 정말 0.1g, 0.2g에도 맛이 변해요. 그거의 밸런스를 잡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라면 스프네요. 아트 한다고 해요. 아, 정말요?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길래 그 면과 스프가 1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못 해주시겠지만 네. 기획되고 있는 제품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50%다, 40%다 뭐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갖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비율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면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나요? 아니면은 스프인가요? 아무래도 부피가 큰 저희가 아마 좀 기본 객단가는 제가 높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스프 기준으로 보면은 분말이랑 뭐 후레이크 2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람당 단가는 저희가 좀 비싸겠죠. 네. 그람당으로 나누지만 저희는 그람수가 많으니까. 약간 미묘하게 신경전이 느껴지지 않나요? 두 분 사이에. 그렇죠. 약간 전 느꼈어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전에는 라면이나 먹을까 이러고 라면을 먹자가 아니라 라면으로 때우자 맞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네네. 격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특별한 훈련 같은 게 있나요? 왜냐면은 뭐 와인을 예로 들면은 그걸 시음할 때 웅얼웅얼해서 뱉고 약간 스핏컵도 있고 이런데 라면 개발자들이 라면을 시식할 때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관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 미묘한 맛은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자나 관능 요원들이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먹어보면서 어떻다 저쳤다. 그런 훈련은 스프 쪽 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요. 입사해서 초기에는 소금 농도, 설탕 농도, 그리고 이 각각의 맛이 어떻게 내는지 그 원료 단품별로 다 관능 평가를 해서 그 맛을 인지를 하고 개발을 할 때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특출나게 관능 평가 전문 패널이라는 거를 뽑아요. 그 사람들은 제품이나 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어보고 묘사 분석처럼 이 맛은 어떤 맛이야. 만약 간장을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볶음 콩 맛도 나. 그리고 뭐 추가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알코올치도 느껴지거든요. 그럼 뭐 여기서 알코올치가 느껴져. 아하.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죠. 그럼 면 쪽도 그런 훈련을 하시나요? 저희는 치아의 이제 저작작용을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면이라는 건 어쨌든 텍스처에 대한 조직감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론 물성적으로 PA라는 텍스처 어널리시스인가 그 물성 기기도 있어요. 그걸 측정해서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씹어가면서 조직감을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면에 대한 배임성,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물의 배임성이 좋은가. 그래서 뭐 수분 흡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면이 조리를 하게 되면 물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는 비율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데이터 시켜가지고 테스트해가면서 그건 고역이시겠네요. 어우 불었어. 근데 먹어야 돼. 직업이니까. 맞아요. 조리 후에 저희들은 그냥 첫 번째 딱 먹어보고 네. 1분 됐습니다. 그럼 또 한번 먹어보고 1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변화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건 쉬운 직업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이런 훈련은? 거의 매일 하죠. 매일이요? 저희는 맛이라는 것도 계속 먹어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쌓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럼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이렇게 제작진분들께서 3가지 스프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두 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일단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인의 일반인?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 저는 노란색은 매운맛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운맛이 이렇게 쏘고요. 파란색은 매운맛이 약간 올라갔다 이렇게 내리찍고요. 빨간색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파란색이 좀 단 느낌이 나요. 근데 재미난 건 3개를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정말 무식하게 노란 게 이 정도고 파란 게 이 정도고 빨간 게 이 정도. 이게 맛이 쌓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매운맛은 먹을수록 쌓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먹은 게 가장 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운 거 드실 때는 하나 드시고 입가심 해주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셔야지 혀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같은 종류의 라면인 것 같고요. 맛 베이스가 소고기 육수 베이스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향신료치가 지금 이제 고추나 후추 계열이 약간 탑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매운맛도 솔직히 저는 거의 유사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스프 생산하는 공장이 안성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신라면에 들어가는 주요 스프 원료를 만들어요. 그 향이 다 느껴져요. 이야 공장의 맛이 느껴지는구나. 저는 이게 신라면 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신라면 스프를 딴 것 같고 이 두 개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은 컵으로 하고 얘를 봉지로 하고 얘는 큰 사발로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신라면 컵, 파란색이 신라면 봉지, 빨간색이 신라면 큰 사발. 신라면 큰 사발. 네. 근데 일단 다 신라면 국물 맛은 맞는 것 같아요. 소름 돋았어요. 책임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네. 이걸 구별한다고? 야 아니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지? 자, 저한테 정답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다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이거 거예요? 틀리면 이건 회사의 망신이자. 이거 한 번 정답 바꿀 기회 한 번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바꿀게. 한 사람은 살아야지. 얘는 신라면 컵일 것 같은데 얘가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신라면 봉지로 했는데 큰 사발, 큰 사발, 얘를 봉지. 봉지. 이로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대를 지키겠습니다. 자, 일단 세 라면 모두 신라면이 맞습니다. 오, 일단 야. 2차는 통과했다. 일단 8분 응선 넘었다. 노란색이요. 신라면 작은 컵.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리겠네. 네. 왜 안 바꾸셨어요? 자신 있으셨던 건가요? 이게 맛 타입이 약간 그 묵직한 그런 중간 맛이 더 감칠맛이 있었고 향신료나 이런 맛들도 약간 네. 봉지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파란색이요. 신라면. 봉지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네. 다행입니다. 긴장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트릭을 걸었는데도 역시 스프 전문가는 다르네요. 와.
와, 파란 게 봉지라면 빨간 게 큰 컵, 노란 게 작은 컵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게 봉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끓여서 먹는 거다 보니까 맛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맛이 더 있는 것 같고요. 큰 사발하고 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부어서 저희가 복원을 시켜서 먹잖아요. 그래서 끓이는 것보다는 약간 그 조화로운 그 농후한 맛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고 향신료 같은 게 약간 더 세게 올라와요. 후추향 같은 그런 향들이 조금 더 살아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거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전 하나도 모르겠는데 와 이걸 맞추는구나. 대단하신데. 왜 바꾸셨어요? 면 전문가시니까. 아, 왜 물어보셨어요? 면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쯤에서 개발자의 비법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개발한 면과 스프 맛 모두 살리는 궁극의 레시피를 추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믿고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 가끔 잘 해먹는 게 전 신라면에다가 단백질도 조금 보충할 겸 해서 낫또를 좀 넣어봤거든요. 낫또를 넣어서 먹으면 낫또가 또 식감도 느낄 수 있어서 또 맛도 신라면의 본연의 맛을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종종 먹어요. 낫또 한 팩 다 넣으시나요? 네, 숟가락을 긁어가지고. 그러면은 비벼가지고 넣으세요? 네, 아니면 비빈 다음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딱 아하. 마지막 조리 끝나기 한 1분 정도 전쯤에 넣어서 같이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네. 끄나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럼 라면에 낫또 넣을 때는 계란 안 넣으시고? 계란은 안 넣고요. 아, 근데 안성탕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된장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안성탕면도 구수한 맛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면 개발자님이라서 식감을 좀 중요시하신 것 같고, 네, 스프 개발하신 스프 개발자님이 추천하시는 궁극의 레시피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토마토를 넣는 거를 토마토요? 좀, 네, 네. 그거 한동안 좀 유행했었어요. 네, 맞아요. 토마토가 생각보다 감칠맛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부대찌개를 좋아하는데 뭐 부대찌개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엄마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 이제 토마토 퓨레나 아니면 진짜 생토마토 같은 것도 잘라서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맛이 감칠맛도 훨씬 배가 되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미나리를 넣는데요. 그 미나리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신선함도 올려주고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넣어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연구원들께서는 뭘 넣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뭘 넣어도. 저는 라면 베이스에는 뭘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많이 넣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지만 그래도 콩나물이나 말씀하신 미나리나 뭐 이런 거 파 넣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라면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직접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생생우동과 김치 사발면을 섞은 라면이고요. 후기에 따르면 김치 우동 맛이 난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사 제품이지만 참깨라면과 짜파게티를 섞었습니다. 이게 쇼폼에서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었어요. 근데 식기 전에 일단 시식을 좀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면이 두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볼륨감이 아예 극과 극이잖아요. 네네네. 이건 가장 얇은 면이고 어쩌면 이건 가장 두꺼운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약간 좀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생생우동 그런 간장하고 갓소 베이스에다가 저희가 외식에서 먹는 그런 김치우동처럼 김치 맛이 잘 나니까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요, 참깨라면하고 짜파게티를 섞었을 때 이 스프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다 맛있는데, 라면 다 맛있긴 한데. 저거는 약간 정체불명의 맛? 프로토타입 같은 제품 느낌이에요. 이게 완성도가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봤다? 아쉽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사실이죠. 저희도 이런 SNS 상에서 돌면 다 해먹어봐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짜파게티에 가장 잘 어울리는 토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란 후라이. 그거는 맞. 치즈도 나쁘지 않죠. 오이도 좋네. 전 오이 네, 좋아해요. 오이. 치즈도 괜찮잖아요. 치즈? 슬라이스 치즈 하나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꽤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물에 끓여야지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생수인가요? 정수물인가요? 수돗물인가요? 물이 또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 물에는 이게 금속 이온들이라고 하는 이가의 이온들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에 들어가게 되면 면에 글루텐이라고 하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내는 것들의 활동도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면을 제조할 때 반죽을 할 때에도 연수 처리된 정수된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수된 물을 써도 좋겠다. 혹시 농심 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레시피는 없나요? 어떤 연구원 한 분이 자다 깨다가 뭐 실수로 식초를 한 방울 넣었는데 그게 뭐 감칠맛을 살려주더라 같은 그런 사내마다 있는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실수로 뭐를 깨트렸는데 그게 들어가서 맛있어졌다더라. 이런 직원들만 아는 전설 같은 건 없나요?
저희 팀에서는 그냥 옛날부터 해장으로 먹을 때 육개장 사발면을 파 길게 썰고 그 계란 하나 넣어서 짧게 끓여 먹으면 기가 막혀요. 진짜. 그게 그래서 이제 좀 대대손손해서 저희 위 선배분들이 그렇게 드셔서 저도 그렇게 먹게 되고 하는 그런 레시피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떤 사람은 없나요? 365일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있어요. 있어요? 박병구 할아버지 정말 유명한 안성탕면만 드신 분. 이분은 마케팅 업계에서 전설적 1970년에 장폐색으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네. 그러다가 우연히 라면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면서 그때부터 라면만 드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90년대인가부터 안성탕면으로 바꿨는데 농심 측에서 안성탕면을 900박스인가? 근데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9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안성탕면만 드셨어요. 정말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돌아가셨고 라면에는 아무것도 안 드셔. 그래서 아예 담당 영업사원이 있어. 이분한테 3개월에 한 번씩 라면을 갖다 드리는. 무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분만한 광고는 없죠. 왜냐하면 라면은 뭐 건강에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별의별 얘기 뭐 위에 빵꾸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딱 박병구 할아버님 딱 저분을 봐라. 92세까지 라면만 드셨는데 저렇게 건강하시지 않냐. 이런 전설적인 분이 있죠. 돌아가시긴 돌아가셨죠. 지금. 그때 아마 장례식장에 농심 직원분들도 당연히 가셨다고 가지 저는 않으셨을까?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라면 개발자 두 분께서는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으세요? 면부터 넣으세요? 스프부터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잠깐만요. 우주가 무너지는 기분이야. 특히 끓는 물에 스프를 넣게 되면은 그 돌비 현상 때문에 팍 터져요. 돌비 현상이 뭡니까? 돌비 현상은 이제 어떤 액체가 이제 끓었을 때 일단 끓는 점 이상으로 과열됐을 환경에서 고용물, 수프 같은 거죠. 그걸 넣었을 때 핵융합처럼 거품이 확 일어나는 현상, 돌비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여태까지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하면은 스프를 넣어야지 끓는 점이 높아져서 면이 탱글탱글하게 있고 그래서 꼭 스프를 먼저 넣어야 한다. 면부터 넣는 사람은 하수다. 요렇게 교육 아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스프 먼저 넣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 말고도 안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면하고 스프랑 같이 넣는 게 동시에 넣는 게 가장 좋죠. 면 탁 넣고 스프 위에 까서 넣고. 네. 근데 면이 좀 중량도 많고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 이상으로 좀 물이 과열됐다 하더라도 면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온도가 2, 3도라도 낮아지거든요. 물의 온도가. 그러면서 그 뒤에 수프를 넣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돌비 현상 같은 것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우리 여태까지 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댓글이 그려지네. 근데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권하진 않습니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끓여 먹었는데 그 저는. 스프에 이어서 계란을 투하하는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건 언제 넣어요? 예를 들면 신라면이나 좀 더 매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조리 끝나기 전에 풀은 다음에 휘 저으면서 끓여 드셔도 되고 나는 그냥 그거 싫어 나 국물 맛은 국물 맛대로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조리하고 나서 일찍 계란을 터서 넣은 다음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계란은 열을 받으면 단백질 변성되기 때문에 금방 굳거든요. 금방 후라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완숙의 상태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물 맛도 국물 맛대로 지키면서 또 계란을 또 완숙의 형태로 드실 수 있고. 정말 라면 안에 이렇게 많은 거의 소우주 같아요. 지금 라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심플하지가 않네요. 약간 라면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진짜 조리 예대로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근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조리에 계란이 있는 라면은 계란을 넣어서 먹는 게 맛있고 없는 라면은 안 넣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나요? 조리예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원료들을 디자인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포장지 디자인하는 팀에 이런 원료들을 사용해서 어떤 컨셉의 제품으로 개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거기 안에 스프류 중에 그 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걔네들을 더 넣어서 먹으면 맛이 더 부스팅돼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 라면 양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어요. 비빔면이나 짜파게티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봉지 국물 라면에 비해서 좀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 양의 차이가 있나요? 신라면이 중량이 한 120 정도 되고요. 짜파게티가 도리어 더 많아요. 140 정도 돼요. 진짜 짜파게티가 더 많거든요. 비빔면이 조금 더 많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비빔면이 유독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세이 푸르륵 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뭐 골뱅이를 까거나 고기를 굽거나 약간 곁들임 음식으로 먹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라면은 근데 BTS RM이 예전에 라방하면서 팔도 비빔면 컵라면 하나는 부족하고 두 개는 좀 부대끼고 요 중간 정도면 좋겠다 이 얘기에서 팔도 비빔면에서 진짜 딱 그 중간 사이즈를 출시했잖아요.
있잖아요. 1.5 정도로. 네. 그게 제가 알기로 한정 판매로 갔었잖아요. 그 니즈가 맞으면 그대로 출시해서 범용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한정 판매만 한 거는 마케팅 차원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게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80에서 90g 정도 되면 포만감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150g 이상 정도 되면 부대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110에서 130g 정도가 가장 포만감을 느끼는 그 중량대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수요층이 조금은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 남학생이라면 사실 두 개는 뭐가 포만감을 느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칼로리에 좀 신경 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만 쪼개서 드시는 분들도 거꾸로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 개발자와 스프 개발자 사이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면 중량이 일단 좀 늘겠죠. 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면 중에 많아지면 조리 물량도 많아져야 돼요. 양이 많아지니까 얘 면을 그 단 시간에, 조리 시간 내에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물량이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런 것들을 되면 또 수프량이 또 얼마만큼 늘어야 되고, 그게 또 단순하게 비례적으로만 또 계산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협의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게 1대1대 이렇게 비례적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네,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 그 작은 컵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큰 컵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 큰 컵을 작은 컵처럼 만들지 못하는 건가요? 다른가요? 어떤가요? 현재 있는 그 큰 사발과 사발면의 가장 큰 차이는 면이 물론 중량이 다르고요. 그리고 면이 육개장 사발면은 면이 또 굉장히 얇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 면이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면 중에 가장 얇을 거예요. 그 면이. 그래서 그게 특징인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큰 사발로 중량만 늘려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해보니까 이게 면이 얇아지면 기름이 스프로 많이 우러나더라고요. 면이 얇으면 가닥수라고 했거든요. 면 가닥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면이 굵으면 두 가닥만 들어가도 될 것이, 똑같은 중량 말기에서 면을 얇게 만들면 한 10가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이 면에서 넓어지다 보니까 같은 시간 내에 조리를 했을 때 면에서 나오는 기름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국물 맛을 좀 많이 해치는 그런 것들이 조화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궁금한 게 스프를 똑같아요. 똑같은 스프를 넣고 끓이는데 면만 바꿔요. 예를 들어서 신라면 스프인데 여기다 안성탕면 면을 넣었네? 맛이 달라진다면서요. 이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면에도 조미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은근히 그 용출되는 맛이 달라요. 그리고 스프도 스프지만 그 후레이크 조합도 은근히 무시를 못 하거든요. 어떤 후레이크를 써서 또 같이 끓이느냐에 따라서도 또 맛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신라면 드실 때 그냥 후레이크 빼고 그냥 분말 스프만 넣어서 드시고, 하나는 원래대로 해보시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 후레이크가 우스워 보여도 정말 마셔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결국 스프팀하고 면팀은 진짜 한 팀이네요. 근데 뽀글이는 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제가 군대 방송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 퍼석퍼석한 매력이 네. 있어요. 예. 사실 좀 덜 익혀 먹는 거잖아요. 거의 그냥 정수기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푸석하고, 누구에 따라서는 조금 딱딱하고 밀가루치가 나나 뭐 이런 정도 경계선에 있는 조리법이긴 해요. 사실. 맛은 훨씬 자극적일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두 분께서 개발 중인 라면 레시피가 있으시다면 좀 슬쩍 저희에게만 귀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입이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 나가야겠네.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요즘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은 해외 여행도 많아지고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들이 이제 외국 음식들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들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신제품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요즘 사람들 어떤 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동안 마라가 유행했었고 요즘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자극적인 맛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운맛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쫑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달고 고소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자극적인 맛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분명히 뭐 자극적인 것도 한편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영양이나 이런 트렌드에 맞서는 제품들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라면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